자, 여러분 어느덧 이제 자기소개서 15항 자기소개서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동안 탄탄하게 만드는 과정들은 시간이 이제 걸리는 과정들이죠. 그걸 축약해서 제가 이제 인간 강의로 보여드리는 건데, 어떤 자기소개서까지 왔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미 학생부 종합전형 중급자입니다. 자,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는지, 맞춰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아보는데, 그 전에 항상 선생님 강의가 그렇죠. 우선은 구체적인 개념들이 이렇고 거기에 파생되게 합격한 여러분 선배들이나 또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지도를 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소개서를 갖고 정확한 규격들이, 규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보면서 즐겁고 재밌게 학생부 종합전형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정말 합격하고 싶다면 이렇게 써라. 합격이 중요해요. 그쵸? 이렇게 어떻게? 학부모님들의 유형을 보면 답답한 학부모님들과 그렇지 않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게 이제 10년, 11년째. 어떻게 10년 전에 200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항관 때부터 지금까지 그 질문이 참 똑같아요. 아주 전 신기합니다. 10년이 지났거든요. 10년이 지났는데 그럼 그동안에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항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분들이 생겨났고, 또 대학에서도 예전보다는 많이 친절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주는 편인데 그 내용들이 이렇게 한결같을 수가 있을까? 저는 참 궁금하지만, 답답한 유형은 입시에 대한 정보도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소개서 하나만 잘 쓰면 대학 간다. 이거는 이제 매스컴의 힘이 커요. 그리고 이제 과정 없이 결과만 얘기하는 분들의 힘도 큽니다. 자기소개서는 어떤 의미에서 잘 써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기소개서만 잘 쓰면 된다 이러니까, 심지어는 정말 아무것도 한 생기부 내용도 없이 와서 자기소개서 하나 잘 써서 대학을 가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건 다 거짓말에 속하고, 그러면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과정도 없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대신 1등급을 맞고도 서울권 대학에 떨어집니다. 자기소개서는 대학 합격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 걸까? 제가 컬럼에 썼지만 자기소개서, 합격하는 자기소개서의 의미가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는 학생 1차 서류 전형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비교과 100%의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내신 18.9%, 비교과 48.1%, 면접 33.3%. 여기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18%. 비교과 52%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면접 30%. 보통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서울권 골수, 학생부 종합전형 선도대학들의 어떤 관점이, 뽑는 관점이. 비교과 사항 세부 항목,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증빙서류 및 포트폴리오는 검정고시 학생들, 해외고 학생들. 여기다 이제 추천서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 추천서도 앞으로 이제 없앨 전망이에요. 내년, 내후년 입시에서는 추천서가 없어질 전망이고,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지. 추천서 쓰는 것도 일이니까. 대신에 이제 교과목 세부사항 및 특기사항 같은 것들, 선생님이 관찰한 난이 있죠. 거기다 이제 추천서에 준하는 그런 내용들을 쓰자.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추세가. 자기소개서 역할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증빙서류 및 포트폴리오의 객관성과 연관성을 입학사정관들에게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자소서의 역할이 가장 큰 게, 생활기록부를 언제 그걸 하나하나 다 보고 있냐고. 그러니까 열심히는 보셔요. 대학에서 보시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생계부에서 기본적인 사항들만 체크를 하고 나가고, 그런 스토리와 내기들은 자기소개서를 보는 건데, 이 자기소개서의 첨삭이라고 그래서 뭐 문법, 문장, 무슨 뭐 논술처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사람이 기본적으로 단어 맞춤법, 이건 예의지. 근데 이제 이거가 설사 맞춤법이 한두 개 틀렸다고 해도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내용을 본다고. 그래서 그 내용하고 맞춰봐서 얘는 싹수가 있네. 자소서 내용의 어떤 부분이 우리 학교 관점하고 맞아. 그래서 다시 한번 생계부를 한번 자세히 검토해 봐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자소서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요약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객관성과 연관성을 입학사항관들에게 명료하게 전달하고 학생의 생각과 의식을 직접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서만을 가지고 각 대학의 입학사항관들이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재학생들, 증빙서류 및 포트폴리오, 검정고시 및 해외고 학생들, 간략한 스토리북의 역할을 하는 거다. 어디서 빠진 게 누구야? 우리 재수생들. 저는 굳이 뭘 나누는 건 아니지만
사실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재수생들이에요. 그 재수생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얘기가 뭐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는 거는 생계부가 끝났으니 라는 말. 그렇죠?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정말 진검승부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열심히 한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정말 100%를 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떨어졌다고 치면 이 학생들은 더 이상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수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방법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자세하게 제가 더 신경이 쓰이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지금 전공 역량에 맞는 자기소개서 얘기니까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간단한 스토리북 역할을 한다. 넘길게요. 자기소개서가 그럼 중요하지 않은가? 스토리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자소서만 갖고 대학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해놓은 게 있으면 그거를 추리는 게 자소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자소서 문항들이 있어요. 이제 뒷부분에 문항들. 다음 강에서, 이거 말고 다음 강에서 자세하게 실전 사례 쓴 것들을 보면서 할 텐데, 3번, 4번 이렇게 문항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가장 어서 이제 기본적인 말씀을 좀 해드리면, 대학에서 묻는 문항의 요지대로 우리가 질문에 글을 써야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정착되려면 면접과 서류 전형의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먼저 면접을 통해서 아이를 확실히 보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생각과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입학사항관들이 일일이 지원하는 모든 학생분들을 만나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기소개서는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서류 중에 하나고 요약본이니까, 줄거리 요약본이니까, 생활기록부라는 큰 어떤 그 책의 북에 스토리북으로서 자기소개서는 생활기록부를 요약한 거니까, 대학에서 알고 싶어하는 문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류로 먼저 학생들의 세부사항들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맞춰 각 대학의 합격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2차 면접 전형에서 꼼꼼히 체크하고 확인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소개서 영역을 보면 첫 번째가 학업 영역이에요. 1번,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 교과 내용 중에서, 공부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쓰고, 이건 팩트야. 사실적인 팩트에 대해서 쓰라는 거.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느낀 거를 써라. 천자. 그래서 1번 부분은 학업 부분이야. 본인이 정한 대학 학과에 가기 위해 이 부분이 빠져 있어. 행간의 의미가 빠져 있는 거야. 이 부분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넣고 써야 돼.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학생이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 무엇인지, 그러한 과정에서 학생이 본인이 배우고 느낀 점을 자세히. 지금 이거 인강 찍기 전까지도 열심히 지금 자소서 지도해 놨는데, 자소서 시즌이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내신이 낮은 학생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어떤 트라우마가 막 생기냐면, 내가 지금 다 4등급, 5등급 해봤자 3등급인데 내가 어떤 과를 가야 돼. 의대를 가야 된다고 쳐. 그러면 내가 생각해봤을 때 생물이라는 과목이 좀 이렇게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생물 과목이 내가 4등급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노력은 무엇인지,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고 배우고 느낀 점, 4등급짜리를 써도 되냐? 근데 국어가 1등급이야. 근데 이게 연관이 안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좀 굉장히 머리 아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본인이 정한 대학 학과에 가기 위해라는 말은 빠져 있는 게 맞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항상 생계부 자기소개서 쓸 때 그 앞에다 여러분들이 행간의 의미 빠진 건 써야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학생이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야. 학생이 학업에 기울인 노력.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야 될 게, 4등급이라고 그래서 유치하고, 4등급 내가 생물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창피하고, 1등급은 떳떳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4등급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이 열심히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 있으면 그 노력이 결과에 상관없이 그 노력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노력 자체가 정한 대학과 학과에 가기 위한 어떠한 의미 부여하고 맞아야 돼요. 나는
실버케어 산업에 굉장한 역량을 갖고 있는 의사가 될 거다. 실버케어 산업이라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굉장히 굳건하게 의료계통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 이야기 스토리라면 생물이 4등급이나 국어가 1등급에서 등급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실버케어 산업이라는 거에 어떤 본질을 알고 국어 시간에 혹은 사회 시간에, 이게 국어도 될 수 있고 사회도 될 수 있고, 시간에 어떤 그 조별 과제를 받아서 우리나라 노인 세대의 앞으로의 어떤 의미 조사라든가 향후 노인 세대의 어떤 취미 조사라든가 이런 걸 했단 말이야. 거기서. 그러면 1등급을 받은 국어가 모든 게 통틀어서 1등급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내 과정과 관련 있는 것을, 전공과 관련 있는 것을 뽑아서 내가 국어 시간에 혹은 사회 시간에 실버케어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앞으로의 노인 세대의 어떤 여러 가지 심리적인 거라든가 경제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서 공부를 했어. 근데 이 과목의 이 어떤 그 프로젝트와 이런 어떤 것들이 나한테는 내가 앞으로 이런 실버케어 산업을 이끄는 대한민국의 어떤 의사가 되고 의사를 넘어서 경영까지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굉장히 많은 걸 배웠다고 제가 느꼈어. 그러면 자기한테 의미 있는 거야, 그것이. 다른 사람 볼 때는 얘한테 그 의미가 없겠지만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야. 왜? 내 전공에 관련돼 있는 노력이 그거였으니까. 찾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나는 이런 국어 시간에, 사회 시간에 이런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과정에서 내가 보해온 것은 이거라고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학업 영역에 대한 1번 문학에 대한 요지입니다. 물론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 과목이 1등급이 나와서 내 노력이 아무래도 1등급이 우리가 3, 4등급보다 나게 보이겠죠. 이것까지 같이 전달되면 금삼첨화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해도 우선 등급수를 갖고 찾는 게 아니야. 생물이 4등급이라고 해도 여기서 잠깐 쓸게요. 뭐 어차피 설명할 거니까 생물이 4등급이야. 생물이. 그래서 나는 이 생물 시간에 4등급은 받았지만 내가 어떤 유산균 실험을 했어. 근데 내가 앞으로 나는 꿈이 어떤 신약 개발을 하거나 내가 지금 장이 좀 안 좋아. 근데 이것을 굉장히 좀 편안하게 어떤 그 굉장히 약 같은 거 이런 걸 먹는 게 아니고 뭔가 습관이나 뭐 한방적인 거나 이런 걸 해서 내가 이런 어떤 신약 개발을 좀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생물학과를 가서. 근데 그게 4등급밖에 안 나왔지만 내가 거기서 노력한 진정성이 있고 거기서 내가 찾은 어떤 과정이 있다면 이 4등급하고는 관련 없이 쓰는 겁니다. 찾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4등급 맞았다는 걸 떳떳하게 쓰는 겁니다. 자기의 장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등급하고 되게 연관이 있어서 쓸 때 지금 오해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는 내 전공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정한 대학 학과에 가기 위해서라는 행간의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나는 수학을 잘했어. 수학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근데 상관없이 그냥 수학만 잘해서 1등급인데 내가 지금 화학공학과를 가니까 수학과 관련이 있잖아. 어쨌든. 그래가지고 무조건 매칭시켜서 쓰면 그 안에 있는 디테일한 의미까지는 찾을 수가 없다 치면 그러면 그건 잘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문항을 놓고 제가 이 학업 영역에 관련되어 있는 1번 문항 다음 강에서 정확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 우선 개념만 좀 알아가세요. 이번 강에서는 개념, 자기소개서의 개념. 두 번째 이제 비교과 영역에 들어가요. 두 번째 이제 2번 문항이 본인의 희망 전공과 관련하여 재학 기간 동안 학생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본인의 희망 전공 이런 행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활동 3가지와 역시 그러한 과정에서 학생 본인 스스로 느끼고 깨달은 사항들을 자세하게 적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1500자야. 왠지 진짜 알아? 3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다 이제 가로 열고 학교장이 인정한 것은 교회 활동이라도 써도 된다. 이런 단서가 붙는 거야. 2번에. 그럼 내가 이제 비교과 영역에서 동아리도 있었고 진로도 있고 자율도 있죠? 독서도 있죠? 근데 먼저 내가 의미를 가장 많이 부여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 내가 꼭 이런 과를 가기 위해서 내가 딱 다이렉트로 맞게 한 것들을 손으로 뽑는 거야. 그래서 1번, 2번, 3번 뽑았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걸 하면서 내가 느끼고 이걸 통해서 내가 내 꿈에 관련되어 있는 전공과 어떤 그 전공에 대한 대학에 대한 전공 영역으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지금 대학에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지원하는 거기 그 과정에서 내가 느끼고 깨닫고
성장한 발판이 된 게 무엇인지 자기가 느낀 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니까 팁을 주면 500자, 500자, 500자 쓰고 여기서 팩트를 써야 돼. 팩트는 200에서 250자 더 분류하는 거야. 그럼 내가 깨닫고 느낀 거 쓰라고 돼 있죠. 깨닫고 느낀 사항들 제시해라. 250자 혹은 팩트가 좀 적을 때 쓰는 200자 쓰고 300자는 그 팩트에 대한 느낀 점 쓰는 거지. 그럼 이게 하나, 둘, 세 개 쓰는 거야. 세 가지를 쓰라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세 가지를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한 개 별로 없어. 야, 뭐 세 가지 쓰기나 쓰냐. 그럼 한 거를 갖고 많은 의미 부여와 그 역할이, 그 프로젝트가 세 가지 어떤 활동을 한 거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것도 있는데 어쨌든 로드맵 과정에서 이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가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그 어떤 그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면 뭐 성균관대 검정고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보고서에다 10개 써야 돼. 그럼 이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가 아니라 이미 10가지는 머리에 넣고 프로젝트들을 하는 겁니다. 봉사는 이렇게 연관을 시키고 자율은 이렇게 연관을 시키고 지금도 최소 지금 보는 게 재학생들한테 자기소개서 2번 문항에서는 세 가지만 보는 거예요. 세 가지보다 더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내가 순위로 따랐을 때 내가 가는 거, 내가 가는 전공과 어떤 일치성이 있고 가장 날 성장시킬 수 있었던 남이 볼 때가 아니고 내가 볼 때 내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는 주체적인 거 순으로 쓰는 거야.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1번 문학에 1, 2, 3이 있고 벌써 1번에 세 가지를 물어보는 거야. 가장 구체적으로 너가 한 것 중에서 의미 있는 거. 2번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가고 3번에 인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가고 4번에 너가 우리 학교 와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겠냐 학업 계획에 대한 문장들이 나가는 겁니다. 약간씩은 다른데 우리가 이제 많잖아요. 비교과 영역에서 보면 뭐 동아리, 봉사, 진로 굉장히 독서 많죠.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을 우리 가려면 아무리 못해도 5가지에서 10가지 정도 내외의 어떤 프로젝트들은 심도 있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를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연관성 있게 그렇게 이제 생활기록부에서 연관성 있게 보여줘야 되니까 지금 이제 자소서 얘기하면 또 생활기록부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저번에 생활기록부 얘기하면서 자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연관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입학사관관들이 보는 거는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횟수가 아니고 한 번 하고 거기에 따라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다음에 애가 두 번 해. 두 번 하면 또 깨달은 게 있어 다른 게 보이니까 세 번 해. 세 번 하니까 또 다른 게 보이니까 더 역량을 자기가 넓히고 싶은 어떤 욕심 때문에, 욕구 때문에 4번 하면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점점 이 아이가 발전하는 그런 과정들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한 번 한 거보다 4번, 5번째 갈 때는 더 심도 있고 좋은 프로젝트들을 얘가 해낸다고. 그럼 이제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치성 중요합니다. 그래서 2번 문항은 자기소개서의 비교과 영역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 가지니까 골고루 우리가 동아리도 하나 넣고 자율활동에서도 하나 넣고 뭐 독서에서도 하나 넣던지 아니면 여기서 뭐 진로에서 하나 넣던지 이렇게 좀 골고루 역량들을 다각적인 입방면체의 어떤 그런 뭐 사실들에서 팩트에서 자연스럽게 입체적으로 여러분들 역량이 떠오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쓰는 게 중요합니다. 3번은 인성 영역이에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의 사례를 들고 그 과정에서 학생이 스스로 느끼고 배운 사례들을 기술하시오라는 영역입니다.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에서는 이 3번 문항이 이제 1번에서 1, 2, 3에서 세 번째가 500자였구나. 지금 이게 여기서 이제 천자인데 배려를 쓸까, 나눔을 쓸까, 협력을 쓸까, 갈등을 쓸까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본인의 이야기 안에서 본인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배려, 나눔이라면 배려, 나눔을 엮어서 써도 되고 협력과 갈등 관리라면 두 개의 내용을 엮어서 천자 내에 써도 괜찮고 나는 정말 한 게 협력밖에 없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내용을 보세요. 행간의 의미를 보세요. 협력을 하려면 여러분들 남을 배려해야 되고요. 협력을 하려면 여러분들 나눠야 됩니다. 잘 보세요. 갈등을 관리라는 것은 내가 이만큼 지금 갈등이 있었어. 이걸 얼마나 관리가 잘 풀었냐. 잘 풀지 못했으면 잘 못 푸는 사례로 써도 좋은데 어쨌든 가시적으로 입학사관관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잘 풀었다고 말하는 게 낫겠지. 잘 못 풀었다는 것보다는. 못 풀었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거짓말해서 못 푼 걸 풀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이걸 못 풀었는지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걸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도. 내 자신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인성 부분에서.
내가 배려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협력을 해서 갈등 관리를 했는가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쓰는 것도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그런 그리고 이제 스스로 느낀 것들 그럼 타고 들어가서 세 개를 엮어서 하나를 썼어. 그럼 느낀 것도 세 개에 대한 느낌이 나올 수 있겠지. 과정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한정되어 있는 이 어떤 공간과 이 글자 수 안에 딱딱 1000자면 1000자에 맞춰야 되고 1500자면 1500자에 맞춰야지. 그걸 벗어나면은 입력이 자체가 안 되니까 딱 거기서 이제 글자 수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그랬을 때 과정에서 은연중에 여러분들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올 수 있게 인위적인 아우라가 아니고 참 얘는 인성도 괜찮구나. 얘는 전공 역량도 참 열심히 해서 다른 아이보다 똑같은 걸 해도 뭐 어떤 큰 걸 한다는 게 아니라 같은 걸 해도 얘는 무게감이 느껴진다. 얘만의 정리되는 게 다르다. 얘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면접장에 부르자라는 입학사항관들에서 탄호성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거 제가 다음 강에서 잘 쓴 예와 못 쓴 예 뭐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우리 제자들이 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자기소개서, 전공 역량에 맞춰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학생만의 사유와 생각이 정의되는 메모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학생이 정한 대학, 학과의 본질에 맞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경험과 그 행위를 통한 학생만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자기소개서를 통해 입학사정관들에게 전달돼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릴 게 없겠네요.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네요. 팩트만 나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우 나는 팩트가 너무 잘했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하는 내용과 제가 이제 우리 제자들 대학 간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시중에 나가면 참 많아요. 자기소개서에 대한 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만드는 법에 대해서 책이 한 권도 없는데 자기소개서의 자소서에 대한 책들은 많아요. 가서 아무거나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가.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팩트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의 학생의 경험과 행위들을 통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의미부여란 의미 정립입니다. 부여가 괜찮고요. 의미 정립도 중요하고요. 근데 이게 앵무새처럼 다 누구나 그걸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 본인의 것이 나와 발현돼야 돼요. 이걸 물어보니까 이게 정말로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학생만의 사유와 생각이 정리되는 것, 이것이 정말 자기소개서에 맞는 올바른 개념이겠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겁니다. 다음, 유의할 점이 있어요. 자소서를 쓸 때. 재학생의 학생부 종합전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기록보다는 뼈대를 중심으로 쓰여져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 자소 쓸 때 중요한 내용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 생기부 보면서 여러분들이 추려야 돼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아차! 이게 기록돼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걸 썼어. 그러면 그 증명성이 객관적인 가치가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꼼꼼히 생기부와 대조해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그거를 기입하고 내가 가치 있는 거를 생기부에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대조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써야 된다. 그 학교 생활 기록보다는 뼈대가 없으면 여러분 자소서에서는 그 위력과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말씀드릴게요.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 문항에서 작성시 유의사항. 우리 아주 기본인데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자, 보세요.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지원자의 능력이나 특성과 경험 등을 여기다 이제 행간의 의미가 하나 더 넣어. 본인만.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나 해도 본인이 정말 장점들이죠, 이것이. only one. 나는 탑이 아니라 only one이 되는 거야. 이 학생부 종합전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의식은 탑이 되겠다가 아니야. only one. 나 아니면 이건 안 되는 거. only one이 되겠다는 거야.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합시다. 자기소개서 기술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할 경우 지원자 적극 협동해야 되는데 이게 벌써 긴가민가 입학사항과 하면 떨어져요. 얘는 확실하게 믿을 만한 알구나라고 돼야 돼. 그래야 뭐야? 이것이 생활기록부 안에 그 내용들이 다 정립이 돼 있어야 된다.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표절, 대리 작성, 허위 사실 기재 안 돼요. 자기소개서의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경우 빵점, 공인 어학 성적 나와 있죠. 이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분명히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회 수상 실적, 위에서 열거대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 과학, 물리, 올림피아드 뭐 등등등이 있죠. 외국어, 영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각종 대회 경시대 올림피아 수상 실적 작성했을 경우 0점. 그럼 전에 제가 설명한 아이디어 대회라든가 이런 아까 그 전 시간에 제가 설명해드린 그런 그 전전 시간이었죠. 그런 것들이 있죠. 그건 아니야. 학교장이 인정을 하면 전공 역량으로 쓸 수 있는 거니. 여기서 뭐야 지금 보세요. 이런 거야. 이런 거를 넣지 말라는 거야. 올림피아드, KMO, 한국 수학 인증, KMC, 온라인 창의 수학 및 경시대회, 도대학 국제 수학 토너먼트, 과학부에서 광국 물리 올림피아드, 한국 화학 올림피아드, 한국 생물 올림피아드, 뭐 있어요? 뇌과학 올림피아드, 외국어는 초중고 외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 스페인어. 근데 이제 이것이 간혹가다 특기자 전형에서는 오히려 이런 거를 1명 정도 뽑아요. 한 과에서. 많으면 2명. 거의 어학 점수 뽑을 때는 만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때는 내도 되는데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외국어 특기자 전형은 거의 지금 좌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수상 실적, 교회 수상 실적, 여기 이런 부분들, 책도 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쓰지 말라는 겁니다. 빵점 처리하겠다고요. 0점 처리하겠다. 그 다음에 교회 수상 실적의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 실적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회 수상 실적이라도 어디서는 여기가 어디야? 자소서에서는 쓰면은 불합격 처리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알아야 돼. 자기소개서면 쓰면 안 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 이것도 자기소개서는 쓰면 안 돼. 근데 어디에는 학교장이 인정하면 넣을 수 있어? 무슨 우리가 미래창조과학부나 고용노동부나 뭐 이런 법무부 장관이 하는 주최한 이런 것들이 다 넣을 수 있어. 학교장 인정을 하면 어디에는 생계부에는 자 이제 알아야 돼. 생계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는 자기소개서에는 내가 이게 수상을 했다라고 쓰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그거 그냥 버려? 1번, 2번, 3번 문항, 4번 문항까지 있잖아. 상을 탔다 안 탔다는 중요한 게 아니랬어. 그걸 하면서 내가 했던 과정들, 노력한 내용들은 적어도 된다는 얘기야. 상을 탔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소개서를 정말 잘 쓰는 사람은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저도 오래 가르치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배우면서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하나죠. 정말 좋은 학생들. 좋다는 의미는 정말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을 얘기합니다. 어떨 때는 제가 힘을 주지만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힘을 줄 때도 많이 있고요. 자소서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행간의 의미를 잘 쓰는 사람입니다. 전체를 봤을 때 행간에 비어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잘했다라는 거를 100% 그렇게 겉으로 나타내는 것도 잘 쓰는 거지만 정말 잘 쓰는 자소서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은근하게 아닌 것 같은데도 그걸 딱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항목에서 쫙 떠오르는 내용들, 느낌들이 있게. 그거는 행간의 의미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맛을 안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학생들이 있고 그렇게 지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증명할 때 너무 내가 잘났다고 내가 어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겉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부담스러울 수 있죠? 본인이 읽어보니까 그렇게 느끼게 되는, 내가 참 잘났다라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이 학생 참 매력 있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이런 식의 자소서가 굉장히 잘 쓴 자소서입니다, 여러분들. 면접에서는 좀 달라요. 면접에서 확실하게 찍어서 얘기해야 되지만 자소서는 약간 숙이는 듯 하면서도 어떤 여운의 미가 있게 만드는, 더 보고 싶게 그 학생을 면접을 통해서 보고 싶은 어떤 느낌을 만드는 그런 자소서가 중요합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의 자기소개서는 학생부 중합과 학생부 교과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학생부 교과는 30% 정도밖에 비교과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부 중합에서의 이 비교과라는 게 굉장히 의미부여가 중요합니다. 의미, 명칭, 내용 자체가 중요합니다. 학교 교육용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이므로 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사교육 유발 이건 안 돼. 해외 여행 어학을 연수를 갖고 왔는데 그것을 의미부여를 막 거창하게 가지고 이런 식의 의미부여는 안 된다. 권현 선생님이 말하는 의미부여는 뭐냐? 자연스러운
규정에 맞는 그 안에서의 정말 보석 같은 것을 찾는 의미 부여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본인이 써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이드라인, 자기소개서를 쓸 때 앞에 보면은 이거 하지 마라, 이건 해라라고 쓰여있는 가이드라인 알아봤고, 그럼 문항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인성, 비교과, 학업 그룹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과연 제가 설명드린 문항들이 맞는지 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공통문항이라고 해서 1번, 2번, 3번은 현 시점 체제에서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바뀌지 않은 게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공통문항 대학에서 거의 다 따르고 있고요. 이제 대학이 4번 문항만 대학에서 이제 보통 다 진로, 전공, 적성 와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겠냐 이제 이런 학업 계획에 대한 문항이긴 한데 볼게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세요. 1번의 학업 영어 천자. 여기 뭐가 빠져 있다? 너가 우리 대학, 우리 학과 전공이 오기까지의 과정이 빠져 있다. 이거 행간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채워 넣고 글을 써야 된다. 자기소개서를. 2번. 너가 우리 대학, 우리 학교에 당신이 오기까지의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고, 이때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이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된대. 1500자. 이렇게 써있거든, 자기소개서에. 이 선생님이 어디서 꾸며온 게 아니라 대기업 자기소개 한번 찾아보세요. 다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그런데 학교장이 아까 우리가 가이드 봤잖아요. 이게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거를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내용까지도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게 나오는 거야. 이 공통문항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 여기서 교회 수상 실적이란 학교의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 의미하면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회 수상 실적이라도 작성 시 0점이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교회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된다고 자기소개서에 써있어. 그럼 여기서 뭐야? 수상을 다시 예를 들면 수상에 대한 결과, 수상이라는 거에 대한 단어, 수상이라는 거에 대한 결과를 집중적으로 쓰면 안 되겠지만 어떤 이걸 프로젝트 개념으로 보자고. 프로젝트.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왜냐하면 동아리 프로젝트를 통한 전공 역량을 키울 때 프로젝트가 중요해. 그 공모전도 있었고, 이걸 내가 상을 탔고 안 탔고 이런 수상적인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 활동을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교회 활동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열심히 노력한 프로젝트를 보라고. 과정으로. 그러면 상을 탄 학생들은 상탕효과에서 쓰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아니고 상에 대해서는 멀찌감치 떠나 있고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을 쓰면 되겠죠, 여러분들. 학교장이 인정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가 학생부 종합전형 이 해석이 잘 안 되면 그래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간의 의미들. 여기서도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이거든. 근데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검정고시 학생들과 해외고 학생들도 고등학교 재학 기간, 검정고시 학생들한테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이 아니잖아. 근데 얘네들 자기소개서 쓸 때 똑같이 간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을 검정고시를 준비한 기간 중, 검정고시 준비 3년 이내의 기간 중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요즘 좀 고쳤더라고요. 그러면 재수생은 어떨까요? 재수생. 자기소개서 자체를 그럼 얘네는 못 쓰겠네. 뭐 쓸 수는 있겠지. 왜냐면 우리 재수생들도 그 학교를 다녔으니까. 근데 문제는 재수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재수하는 기간에 본인의 전공 역량을 살리기 위해서 고등학교라는 어떤 그런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인에서 밖으로 나가서 더 많은 전공 역량을 쌓을 수 있잖아.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야? 재수생 너네들은 그러면은 전공 역량을 쌓아도 보지 않겠다는 얘기야? 학교 생활 중, 자, 3번이 뭐야? 인성 부분이야.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라. 이런 얘기야. 그럼 재수생들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을 한 경험들이 학교 생활 외에 밖에서 자기가 전공 역량을 쌓을 수 있으면서 그 실천한 사례가 있을 텐데 그럼 학교 생활 중에서만 쓰라는 얘기야. 면접에서 뭘 물어보는데? 면접에서. 결국 학교에 대한 것만 물어봐. 면접은요. 이런 걸 보완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기업에서 가이드라인이 온 거고
학교에서 대학에서 면접을 볼 때는 제가 과마다 단과대별로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랬어요. 그 단과대별의 그 독특한 어떤 성질과 성향을 다 이 무슨 인강 시간에 그걸 다 말로 설명해서 미묘한 것들이 있습니다. 교수님마다의 어떤 생각들, 또 그 안에서의 어떤 그 미묘한 분위기와 그 파벌들 많아요. 그러면 이 재학생들은 이 가이드를 쓰면 됩니다. 검정고시 학생들도 이거를 검정고시 준비 기간으로 해서 쓰면 돼요. 뭐 3번 부분에서 인성 부분 물어보는 거는 주제가 인성 부분 얘기하는 건 다 설명했고, 재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노력을 안 했다면 어쩔 수가 없어. 재수생이 돼서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똑같이 그냥 생계부만 갖고 의무부에서 간다 그러면 그 생계부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다시 다 하나씩 발라서 의무부를 다시 해서 쓰면 되고, 내가 정말로 재수를 할 때 이 1년 동안 성인이 된 1년 동안 정말로 나는 여기에 맞는 좋은 경험들, 내 의식을 더 살렸다 하면 써요. 쓰고 나서 면접에서 평가받으면 됩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결국은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내용이 진실이 담겨지면 이것이 밖에 나가서 더 노력을 한 거도 여러분들이 써서 면접에서 그만큼 매력 있는 사람으로 어필을 해서 면접에서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게 꼭 고등학교 내용으로 그렇게 여긴 썼지만 그렇게 고등학교 내용으로 그렇게 일관적이게 꼭 박혀 있는 건 아니에요. 얼만큼 여러분들의 내용과 스토리를 잘 만들어 가냐에 따라서 충분히 여러분들, 재수생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입학사관관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자율문항은 대학마다 다 하나씩 넣는 거야. 지원 동기 등 학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한 경우 대학별로 한 개 자율문항을 추가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글자 수는 1000자 내지 1500자. 3번 1000자 썼죠? 대학마다 거의 대동소이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4번을 똑같은 거 내가 국문과를 간다고 해서 똑같이 써가지고 카피하면 안 돼요. 대학마다 국문과지만, 뭐 문창까지만, 대학마다 똑같은 생물학까지만, 대학마다 그 앉아있는 교수진들의 어떤 포지셔닝에 따라서, 예를 들어 문창과를 간다고 했다. 문창과, 말은 문창과지만 실기 위주의 문창과가 있고 이론 위주의 문창과가 있습니다. 약간씩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그냥 4번 거의 비슷하니까 대학 6개 써가지고 드래그해서 넣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말 확실하게 대학을 가려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과의 성향과 커리큘럼과 이런 것들까지 다 분석을 해서 다르게 써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기업 자기소개서 공통문화 현 시점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을 하셨죠? 1번은 학업에 대한 거다. 2번은 프로젝트 3개에 대한 거다. 비교과에 대한 거다. 3번은 인성에 대한 거다. 그죠? 벌써 다음 강의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자기소개서 가이드라인과 재수생, 재학생,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을 일대 자기소개서 어떻게 해석해서 써야 되는지까지 이제 개념을 잡았고, 다음 강 16강에서는 여러분들 뭘 하겠다고? 자기소개서 쓴 예, 잘못된 예와 잘된 예, 그리고 어떻게 행간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좁은 내용 안에 본인의 장점들을 자연스럽게 입체적으로 입학사관관단에 떠올릴 수 있게 그렇게 뭉켜 넣어서 글을 쓰는지 등등등 다시 더 실전적인 것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여러분들 복습 많이 하시고 저는 권현 선생님은 다음 16강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